네, 안녕하세요. 아파트 박사 TV의 아파트 박사 장성철입니다. 금기훈입니다. 한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아직도 어색한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이제 처음 아파트 박사 TV를 시작해서 아파트 박사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아파트 박사에서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층간 소음에 대해서 살짝 맛보기만 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네. 그 아파트 박사 TV에서 층간 소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로 했었는데 일주일 동안 층간 소음에 대해서 많이 스터디를 해오시고 오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어떠세요? 층간소음에 대한 스터디는 일단 기사를 열심히 읽었어요. 그쵸. 기사를 열심히 읽었는데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층간소음 그 이슈에 대한 문제가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아, 정말 코로나 시대에 가장 심각한 문제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맞습니다. 예, 층간 소음 문제가 지금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보면 이제 집콕 시대가 됐어요. 코로나19로 이제 밖에 나가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여러 가지 뭐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소비자 트렌드 용어가 있어요. 예. 뭐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홈코노미라는 게 있어요. 홈코노미. 예. 뭐 집콕 시대에 집에서 여러 가지를 시켜서 먹거나 그 집에서 할 수 있는 생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건도 많이 시키고. 예. 최근에 집에서 시킨 물건 뭐 있으세요? 저는 마스크를 껴가지고 픽서를 시켰어요. 아, 픽서. 네. 오, 화장이 안 묻어나. 그렇구나. 픽서라는 걸 잘 몰라서. 고정력? 아, 고정력 해주는 어, 그 미스트 형식의 그렇죠. 역시 네. 피부 쪽에 전공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네. 예, 그냥 말을 해도 전문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있어 보이죠.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우리 그 가정에서 네. 어쨌든 뭐 아이도 키우고 하는 입장에서 최근에 어떤 거를 좀 주문하셨나요? 저는 일단 장도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죠. 장도 그쵸. 다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고 오히려 약간 소비가 늘어난 것 같아요. 괜히 인터넷 보다가 이거 예쁜데 하나 사볼까 이제 이런 것도 자꾸 생기고 해서 오히려 약간 소비가 더 활성화되는 저희 집은 그런 그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언론 인터뷰를 한번 했어요. 오. 뭐 다른 건 아니고 이 홈코노미로 이렇게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홍콩- 이름 치면 돼요? 아, 오. 네. 네, 사인해 지금 보면은 주세요. 제가 이제 매일경제 신문에 이제 했던 인터뷰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제가 또 소비자 박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할 기회가 좀 있는데 작년에 그 보면은 원두가 7억 불어치 수입이 됐고 커피 머신도 35%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홈코노미가 대세다. 왜 그런가 봤더니 주로 요즘에 그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에 하지만 어떻게 해요? 커피를 안 마셔요, 마셔요? 먹어야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집에서 홈카페. 홈카페, 그 맞아요. 바로 여기 기사를 읽어보지도 않았는데 주요 트렌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커피 수입도 굉장히 늘어나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집에서 소비 활동하는 홈코노미 트렌드가 굉장히 강화됐고 유동 인구가 감소돼서 매장에서 먹는 어떤 그런 커피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그거를 집에서 홈코노미로 네. 많이 이제 그 수요를 흡수하면서 되게 전체 커피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기사들을 이제 접하다 보면 지금 결국에 대세는 어디서 활동하는 거다? 집. 그렇죠. 집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마이홈. 그러다 보니 집에서 활동을 하면 소음이 평소보다 어떻게 돼요? 심하죠. 네. 집 네. 가고 싶어요. 맞아. 집에 주로 잘 못.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사들을 찾아봐서 층간 소음으로 아까 이제 기사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층간 소음으로 좀 찾아봤더니 여기 층간 소음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최근에 사회적인 이슈로 이 층간 소음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수는 뭐예요? 네, 여기 잘 찾고 있습니다. 좀 기다림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기사를 보면 최근 이제 연예인들을 통해서 층간소음 문제가 좀 굉장히 그 이슈가 되고 있어요. 누구
지금 최근 읽은 기사 하나. 실명 이휘재 씨. 아, 그렇죠. 제일 예. 이슈가 되고 있죠. 이슈가 됐죠. 네. 어떻게 좀 이슈가 흘러가고 있나요? 글쎄요. 일단은 그 이휘재 씨네 그 가정에서 네네. SNS를 이용해서 많이 아이들 노는 모습 이런 그쵸. 거를 많이 올리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제 아랫집에 사시는 분이 한번 댓글을 달으셨던 거죠. 음. 너무 힘들다. 음. 몇 번이나 정중히 부탁드렸는데 개선된 게 없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셔서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던 그런 걸로 맞습니다. 알고 있고 또 올라왔던 사진들이 계속 좀 약간 비난 그런 걸 좀 받으면서 계속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보통 이런 언론 이슈라는 게 어떤 문제가 됐을 때 처음에 이슈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 박사 TV는 제가 알려드릴게요. 최근에 요거는 이제 조선일보 기사인데요. 보면은 잘 마무리가 됐다는 기사 내용이 있어요. 예. 제목이 문정원 남편 이제 층간소음 드디어 입 열었다. 아랫집의 사과 잘 마무리됐다라고 이렇게 깊이 사과하는 걸로. 자, 그래서 이 층간소음의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사과죠. 예, 그렇죠. 사과도 사과고 이제 받아주는 사람도 잘 받아줘야 되고 이웃 간의 이제 소통이 되게 네. 예, 중요하다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이런 층간 소음들이 그냥 평소에 뭐 아무런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가 우리가 이제 어려움을 겪는 코로나처럼 이런 층간 소음 문제도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우리가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어떤 그런 그 조사 결과들이 있는데 코로나 직후 시대에 층간 소음이 61%나 증가했다 그래요. 예. 61%. 엄청나네요. 저 집에만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제가 잠깐 이제 그 살펴본 바로는 총 이제 작년에 42,250건이 접수가 됐다 그래요. 작년에 2020년 기준으로 2019년도는 그러면은 그거보다 60%가 작겠죠. 예, 예. 그래서 26,257건 정도가 재작년에 2019년에 예, 접수가 된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층간 소음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시다라는 거고 1위는 우리 그 금경 강사님께서 네.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그 전문 용어 맞더라고요. 예. 발망치. 예. 그렇죠. 예. 뛰거나 걷는 소리가 전체 61%로 네. 1위였고 그다음에 망치 소리, 진짜 망치 소리. 뭐 가구 그러니까 네. 액자 같은 거 걸고 할 때. 그것도 이제 한 5% 정도. 그리고 가구 끄는 소리도 한 5%. 예. 문 개폐 소리, 악기미 가전제품 소리 등 여러 가지가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게 이제 아이들 방학 시기하고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이웃간 마찰이 커진 것으로 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층간 소음 문제 우리가 이제 좀 그 고민을 해봤는데 어떤 게 제일 문제일까요? 이 층간 소음에서? 층간 소음은 제 생각에는 뭐 윗집에서 조심을 하고 아랫집에서 어느 정도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신다고 해도 솔직히 뭐 아파트 구조 자체가 너무 많이 울린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개인의 노력으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좀 고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너무 개인의 그런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노력으로만 이렇게 그 책임을 너무 그 입주자에게만 지우지 말고 조금 그렇죠. 어떤 단체 아니면은 규제 이런 거를 조금 바꾸던가 이렇게 해서 그렇죠. 정책 같은 거 이런 걸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아파트 박사 TV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과연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고 네.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나요? 궁금해요. 고정 멘트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궁금해하려고 이제 앉아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층간 소음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어요. 네.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에 그런 걸 이제 설치 기구를 만들라고 시나 이런데 뭐 도에서도 좀 이렇게 권고 사항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층간 소음 분쟁 조정 위원회에서 이런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 못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선 힘들지 않을까요? 예. 왜 힘들까요? 지금은 그 분쟁을 조절한다라는 게 그 수준이 제 생각에는 정말 개인 간에 서로 사과하고 그쵸. 받아주고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해결책이 마련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힘들 것 벌금을 같습니다. 매기면 어때요? 벌금? 그건 아니에요. 아니 벌금도 뭐 그렇게 근데 누구한테 매길 거예요?
시끄럽게 하는 사람. 유발자. 자기는 본인은 굉장히 조용조용 다닌다고 주장하시는데. 네. 항상 조용조용하죠. 저는 그래서 바닥에다가 핸드폰을 두지 않아요. 왜요? 제가 잘 때 아침에 알람 소리가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닥에 안 둬. 저도 7시마다 윗집 분이 일어나는 시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저도요. 저 제 알람이에요. 윗집 발소리. 세 번. 공동체 아니에요? 평소에는 4번 울리다가 네. 요즘에 좀 급하신지 3번밖에 안 울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웃지 못할 에피소드가 많이 네,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핸드폰 소리 말고도 또 어떤 또 소음이 있을까요? 뭐 정말 그 발망치 소리 제일 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그 가구 끄는 소리도 아까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정말 그 가구 끄는 거는 밑에 붙이는 부직포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거 다 붙이면 그래도 많이 좀 소음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가끔 들으면 그게 한 번이어도 임팩트가 큽니다. 가구 끄는 소리는. 예. 또 이거는 좀 약간 특이사항일 수도 있지만 또 우리 반려견, 아. 반려묘. 네. 개 짖는 소리 났네. 그거 뭔지 알아요? 진짜 웃겨요. 그럼 진짜 그거 있어요. 진짜요. 유명해요. 그 다음 시간에 다뤄볼까요? 네. 좋습니다. 또 그런 소음도 있고 진짜 고성으로 좀 싸우는 소리들, 사이가 다 가정이 또 좋지 않은 쪽은 또 그래서 문제 제기하기도 되게 또 조심스러워요. 맞아요. 그럼 사랑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부분 지난번부터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약간 MZ 세대고 그 굉장히 지금 한창 이성간 교제 이런 게 관심이 관심이 많다 많으시네. 보니까 지난번에 이제 아파트 내에서의 연애 관계 이런 거 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파트에서 집콕 시대에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층간소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궁금하시겠죠, 여러분? 한번 서로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아파트 박사 TV 이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